사천시 대진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2차 전지 처리 시설을 놓고 주민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찬성 측과 환경 오염이 될 경우 심각한 바다 오염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반대 측이 팽팽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모두 품종묘인데요. 적게는 100만 원대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거래되는 품종묘들이 보름새 20마리 넘게 발견됐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해 만들어진 국토안전관리원이 출범 3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통합 출범 이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봅니다.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과방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인데 6일에는 과방위 1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 조선무기특별전 화력조선2를 개최했습니다. 16세기 대항해 시대 동서양의 교류 속에서 유입된 화약무기의 면면을 조명하고 17세기 이후 조선의 화약무기 개발 노력들을 조명하고 있는데 특별전 면면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C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시 대진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2차 전지 처리 시설을 놓고 주민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찬성 측과 환경 오염이 될 경우 심각한 바다 오염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반대 측이 팽팽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해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강진성 기자가 양측을 만났습니다. 사천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곤양면 대진 일반 산업단지. SK 에코플랜트가 사용이 끝난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폐기하기 위한 복합시설을 추진하면서 주민은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대진 산단은 제조업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폐기물 시설이 들어가려면 업종을 변경해야 합니다. 환경 문제는 물론이고 여론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2주 간격으로 반대와 찬성 측이 기자회견을 열며 여론 조성에 나섰습니다. 찬성 측은 곤양 지역 사회단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주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환경 문제 역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SK의 말을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폐기물이 들어온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이제 SK 에코플랜트 2차 전지가 들어오면서 우리 곤양에 3천억 투자가 되면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지금 곤양은 너무 험하거든요. 그래서 곤양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곤양이 사실 인구가 3,200명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할 때는 8,000명 정도 되었는데요. 온 곤양의 가게를 들어보면 전부 다 문을 닫은 가게가 반이 넘으며 문 열는 가게도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장사도 할 것이고 기업이 들어야만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업 기업체는 곤양에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이나 찬성을 하는 저희들이나 환경오염에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최고인 SK가 들어올 때는 얼마나 정확한 설치가 주민들의 해가 없는 이런 식으로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SK를 믿습니다. 환경단체가 주도하는 반대 측은 2차 전지 리사이클링 단지는 첨단 산업이 아닌 단순 폐기물 처리장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터리 오염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그 2차 전지를 완성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쓰고 처리할 길이 없는 2차 전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처리하는 폐배터리 장을 짓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진, 소각, 매립 이게 다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어찌 보면 폐기물 처리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이다. 저희는 그래서 더 심각하게 실제로 보고 있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이야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과정을 공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술을 한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회사인 샌더 엘리먼트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연구 단계이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있다고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폐배터리 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강포만 4천만을 통해서 흘러나오면 사실은 남의 바다를 오염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할 때 이것은 사천 전체의 일이지 어느 한 특정 지역 면만의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 갈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천시의회가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진 양측 입장차가 큰 만큼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과 진주를 잇는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됐습니다.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천과 진주 시민들이 두 곳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30분 이내에 시내버스로 갈아타면 시내버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진주시와 사천시, 경상남도가 협업해 시작한 이 제도는 연간 10만 9천여 명이 이용했으며 1억 5천만 원의 요금이 절감됐습니다. 한편 국토부의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2년마다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일반성명 운천리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진주 원당 고분군 시굴과 발굴 조사에서 역대 확인된 가야 고분군 중 최대 규모의 뚜껑돌이 발견됐습니다. 진주시에 따르면 원당 고분군은 직경 16m의 진주 서부 지역 최대 규모 가야 고분군으로 최대 규모의 뚜껑돌, 이른바 개석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학술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원당 고분군의 위치가 경남 서부 내륙에서 진동만으로 연결되는 가장 빠른 교통로상의 길목임을 감안할 때 고분군을 축조한 집단은 인접한 사북면 무촌 고분군 집단과는 대비되는 신흥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 발굴 조사를 추진해 내부 석실의 축조 상태를 파악하고 원당 고분군이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주에서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모두 품종묘인데요.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거래되는 품종묘들이 보름 새 20마리 넘게 발견됐습니다. 조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공원 근처를 어슬렁거립니다. 시선을 옮겨보니 같은 공간에 또 다른 고양이도 보입니다. 엑조틱 쇼테어라는 품종묘입니다. 눈을 다친 채 발견돼 동물단체에게 구조됐습니다. 유기묘가 처음 발견된 장소입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인적이 드문 곳이나 골목길 근처에서 유기된 품종묘들이 속속 구조되고 있습니다. 발견 장소는 초전동과 상평동, 충무공동을 포함한 진주 전역입니다. 러시안 블루와 아메리칸 쇼테어, 브리티시 쇼테어까지 모두 고가에 거래되는 품종들이 11월 중순부터 보름 동안 20마리 넘게 발견됐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야생에 버려지며 안구가 돌출되거나 턱을 다치는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손을 잘 타는 아이들이 길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학대범한테 우려가 있고,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폐사율도 구조묘 중 약 90%는 나이가 많은 암컷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단체는 이 품종묘들을 상업용 번식 목적으로 키우다가 나이가 들며 생산 능력이 떨어지자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암컷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범식을 감당을 못하거나 건강상에 이 자기네들이 봤을 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유기하고 있지 않나. 현재 진주에 등록된 동물 생산업소는 8곳, 판매업소는 21곳입니다. 진주시는 우선 유기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5일 오후부턴 이들 업체 점검에 나섰습니다. 진주시 관내 동물 생산업 8개소를 점검 중에 있으며 동물 판매업소 21개소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물 유기자의 유기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구조된 고양이들은 현재 동물병원이나 개인이 임시 보호 중입니다. 동물단체는 불법 번식장 등에서 유기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보호 중인 고양이들을 입양시킬 계획입니다. SCS 조사입니다. 사천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불법 현수막 탐지 기술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 기관은 5일 사천시청 시장실에서
인공지능과 CCTV를 활용한 현수막 탐지 기술 개발 실증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술 개발이 이뤄진다면 AI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단해서 관련 공무원에게 알람을 보내게 됩니다.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과방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건데요. 6일 과방위 1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정기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국회. 각종 예산안과 인사 문제로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 중인 국회 과방위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가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과방위가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겁니다. 지난 10월 안조위 일정이 마무리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4차례 회의를 통해 우주정책 전담기관의 소속 및 위상, 그 기능 및 소관 사무, 인사 및 운영상 특례, 기존 연구기관과의 관계 등 주요 입법 사항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도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특별법은 과방위 1소위인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는데 6일 열릴 1소위 회의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좁혀진 걸로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를 새롭게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 소위원님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과방위를 통과하게 되면 소집이 논의되고 있는 12월 임시국회에서야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국회 본회의가 8일 예정돼 있어 과방위 법안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법안 상정까지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된 안건들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을 위한 마지노선인 12월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2023 산청 명품 딸기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 단성면 기산 국악당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딸기 품종별 전시와 딸기 가공품 판매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초대 가수 축하 공연과 농업인 장기 자랑이 펼쳐집니다. 딸기는 산청의 대표 소득 작목 중 하나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에 8번 선정됐습니다. 교량이나 터널을 건너면서 혹시나 무너지면 어떡할까 걱정해 본 적 있으실까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매일같이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가 출범 3주년을 맞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소개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해 만들어진 국토안전관리원. 지난 2020년 12월 출범해 어느덧 3주년을 맞았습니다. 천여 명의 관리원 직원들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건설공사 안전관리부터 국가 주요 시설물 진단 점검, 전문 인력 양성과 정책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입니다. 관리 주체에 있는 그 직원분들께서 아무래도 기반 시설의 성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든지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할 수 있게끔 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관리원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국 15,000여 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실제 지난 2017년 약 500명이었던 건설 사고 사망자는 지난 2022년엔 약 4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방음터널 화재와 무량판 구조 아파트 등 안전 관련 이슈에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아파트에 대해서 전국에 한 427개가 됩니다만 안전 진단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밝혀져서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게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지난 2월엔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관리원은 앞으로도 지역 인재 채용과 소상공인 지원, 공동주택 누상 점검 등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출범 3주년을 맞은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대에 부응하는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가 농산 폐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 15일까지 산불 드론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산림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은 시에서 보유 중인 드론 5대를 활용해 소각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감시 대상은 읍면과 산림이 있는 동지역 등 26곳입니다. 국내 유일의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이 조선무기 특별전 화력조선2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의 화약무기 발달사를 다뤘던 2021년 특별전 화력조선1의 후속편으로 16세기 대항해 시대 동서양의 교류 속에서 유입된 화약무기의 면면을 조명하고 17세기 이후 조선의 화약무기 개발 노력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영상 리포트 나경부 기자입니다. 대항해 시대 동서양 문물교류 관계에서 새롭게 들어온 화약 무기들이 동아시아 삼국에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조선은 이것을 국선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삼국이 17세기 이후에는 큰 전쟁이 없이 평화의 시대가 계속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던 게 아니라 본인들의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이후에 제국주의 세력과 맞닥뜨렸을 때는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안녕하십니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어붙은 장애인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진주시 산업과 사회의 다양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기준 진주시 의무고용사업체 대상 의무고용률은 장애인 공공과 민간기업 포함 2.4%로 법정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시장 위축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고용학대를 위한 지속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둘째,
고숙련 장애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셋째, 기업과 공공부문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적 제공을 제한합니다. 의무 고용률이 저조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원하는 직무와 훈련된 장애인이 매칭되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정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한편 화훼 농가에서는 겨울철 성수기를 맞이한 신비디움의 고품질 출하를 위해서 온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고요. 난방에 의한 아황산가스 피해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하동과 산청, 함양은 저녁 한때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mm 내외입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 영하 1도, 사천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3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세종 0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도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43분, 간조 시각은 밤 10시 2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 행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심한 추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월요일 오후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쪽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는 점, 그다음에 맑은 지리상의 공기와 따뜻한 햇볕으로 자연스럽게 말려져서 당도가 높고 그 맛이 아주 찰지고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